뭐 보세요? 아 잠깐 뉴스 좀 보고 있었어. 어떤 뉴스? 다리 잘 떨어졌어. 박사님은 스스로 상황에 대처를 잘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술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상황, 일상에서도. 그럼요. 일상에서는 뭐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박사님의 상황 대처 능력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리뷰를 하면서 박사님의 상황 대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봅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네. 네, 오케이. 그럼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그 127시간 동안 어떤 한 젊은 남성이 그랜드 캐니언에 고립이 되는. 어떠세요? 되게 어떤 남성 같아요? 박사님 같고. 나하고는 좀 다른데. 아, 이 사람이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고 여기가 그랜드 캐년인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박사님 좀 이런 성향이세요? 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거잖아, 딱 그거. 눈이 싹 덮인 산에 가가지고 고립된 곳에서 텐트 탁 치고. 이게 로망인데 실제는 안 돼. 추운 것도 싫고 벌레도 싫고 또 화장실 또 지저분한 것도 싫고 또 따뜻한 데서 편안하게 자고 싶거든. 실제로 하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진짜 남자네. 원래 이거 좀 산이나 이런 거 좀 암벽 좀 타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손에 땀 난다. 어떻게든 이렇게 빼면은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 순간에 이렇게 얼굴이 평온할 수가 있나? 통증이 얼마나 심할 텐데. 딱 끼는 순간에야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되면 통증이 엄청난 통증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지? 박사님 실제로 어디든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데 혼자 이렇게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혼자서 뭔가 어딘가에 그 산속이나 자연 야생으로 갈 때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갈 거다 다 이야기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될 때는 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완전 끼어서 꼼짝을 안 하네. 캠코더 있고 배터리 있고 주머니 칼 같은 거, 카드, 시계, 카메라, CD 플레이어, 열쇠 그 정도 갖고 있네. 그 물건들 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칼 있잖아. 칼 요 지금 보면은 쇠로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그냥 저 자체를 이용을 해서 열심히 바위를 좀 이렇게 깎아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며칠이 걸리더라도 칼로 팔을 자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불가능해. 그거 어떻게 잘라? 그거 아파서 이걸 혼자 자르고 있으면 얼마 자르지도 못해서 기절할 거야 그냥. 그리고 만약에 잘랐다 칩시다. 너무 용감해서 그러면 신경 자를 때 어떻게 해? 신경 건들기만 해도 완전히 정말 엄청난 그 통증이 오는데 나 지난번에 그 여기 찢어져 가지고 한 바늘만 딱 꼬맬 정도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해준다는 거 내가 꼬맬게 하고 바늘 가지고 바늘이 조금 딱 들어가서 아 했지.
나 못해 해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하는데도 막 너무 아프더라고. 일단 피부를 마취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내가 피부에 왜냐면 신경이 되게 많거든. 통증 신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자극이 왔을 때 통증이 느껴져야 팍 피할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이 피부에 통증 신경이 많은 거예요. 때문에 그 피부를 자르는 것 자체가 일단 나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잘랐다 치더라도 신경 자르는 통증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세 번째, 혈관도 잘라야 되잖아. 혈관 자르면 피 줄줄 나올 건데, 동맥, 정맥, 피 나오면 막 혈압 쭉쭉 떨어질 텐데. 그리고 뼈는 칼로 못 잘라. 절대 못 잘라. 지금 칼을 가지고 바위를 좀 이렇게 깎아내려고 하는 거야. 저 칼로 바위가 깎이나? 끈으로 위에를 묶고 피를 안 통하게 한 다음에 기절을 안 하네요. 이게 내가 이 생각은 못했네. 팔을 아예 묶어서 여기를 그냥 지금 딱 마비를 시켜버리는 것 같아. 이거 버릴 생각을 하고 위에를 묶어서 혈액도 통하지 않고, 혈액이 안 통하니까 여기가 이제 다 무감각해지는 거지.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도 통증은 엄청나겠지. 신경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신경 건드린 것 같아. 이거를 묶고 한참 지나면 그 신경도 둔감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건드리면은 자극이 오겠지. 신경이 저 정도로 굵나요? 신경은 무지하게 많은데, 일로 이제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들은 꽤 굵어요. 눈에 보여 다. 와, 대단하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거는 저 통증으로 정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나 같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거는 또 이제 그 실제 인물에 대한 포스팅 같은 건데 한번 좀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실제 인물인가? 실제로 캠코더에 담아가지고 그 캠코더를 기반으로 이제 영화를 기억 있을 때 그 와중에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이러고도 또 지금 이제 산을 다니고 있구나.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제 의수를 채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자꾸 발전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증자의 팔을 연결해가지고 그 팔 이식도 하기도 하고, 그 대구의 W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팔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거기 그 병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수구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팔 이식은 쉬운 수술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혈관도 이어야 되고 신경도 이어야 되고 거부 반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컨트롤해야 되고,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혈관외과, 이식외과 이런 데서 다 붙어서 해야지. 여러 과가 같이 해야 돼. 박사님도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형외과로서 수술에 동참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쪽은 제 쪽 분야가 아니죠. 아직까지 다리 이식 했다라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팔은 이렇게 해서 신경이 좀 떨어지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리는 그쪽 발바닥 신경만 완전치 않아도 보행하는 게 힘들거든. 다리는 아직까지 이식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고 대신에 예전에는 의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리 절단된 것도 이제 무릎 아래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기능이. 근데 이런 쪽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이식은 아니지만 거의 정상 보행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 거는 제가 하는 쪽 분야하고 관계가 깊죠. 물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사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줌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럼 먹어야겠지. 지금 사람이 급하면 뭐든 다 하잖아요. 뭐든 다 하는데 팔을 자를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살기 위해서. 근데 팔을 저렇게 자르면서 저렇게 정신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